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6장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갑자기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우주론에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제가 우주 혹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문학작품을 썼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 그런데 제15장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이것은 문학작품이 아니라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주론에서 왜 갑자기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물리학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리학의 질문. 모든 것의 이론, Theory of Everything. 이것이 물리학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만 만들어내면 1장부터 14장까지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자, 모든 것의 이론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의 이론이 자연 해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간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양심은 그 우주적 현상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도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고, 인공지능도 인간이 발전함에 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 모든 것의 이론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물리학, 우주를 해석하였으면 자연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인간 역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철학은 역시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인간으로 출발해서 자연이 되고 자연이 활성화되면 이제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적 관점, 인간 중심주의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욕심이겠죠. 윤리학이 아마 인간의 양심일 것이고 법학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과 연결해가지고 법학적 관점은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적 관점은 인간 중심주의를 폐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인간 중심주의가 좀 남아있는 듯한데 뭐 양자역학의 세계나 아니면 뭐 우리 우주 지구가 우리 우주의 중심이다. 혹은 우리 은하 밀크웨이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도 가끔 있기는 한데 여하간 인간 중심주의를 폐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 인간, 인공지능 이 셋 중에 누가 주인이냐? 주인. 경제학적 관점은 인간이 주인이다. 법학적 관점 역시 인간이 주인이다. 자, 그러면은 물리학적 관점은 이 셋 중에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인간 중심주의 폐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같다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물리학적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연력학적 증명. 연력학, 결국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하면 이것이 결국 연력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력학도 다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내야 되겠죠.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은 절대 법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적 수식이 수학 법칙입니다. 지금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도 수학 법칙이고, 그다음 모든 것이 수학 법칙이죠. 상대성 이론도 수학 법칙이고, 양자역학의 세계도 수학 공식으로 모든 것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동이 수학 법칙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인간의 행동하고 수학 법칙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력학에서는 또 경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경험 법칙입니다. 그럼 역시 인간의 행동이 경험 법칙을 지켜야 하는가? 경험 법칙을 따라야 하는가? 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동이 절대 법칙은 지켜야 하는가? 절대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양심은 절대 법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절대 법칙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우주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우리 우주이고 만물은 빨간색 공간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공간의 만물을 절대 지배하는 것이 어미양자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미양자홀 우주론입니다. 여기에 빨간색은 우리 우주에 펼쳐지는 각종 자연스러운 변화는
어미 양자홀이 절대 지배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뭐 각종 수학 공식, 경험 법칙들은 절대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어미 양자홀이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니까 절대 법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우주론에서는 인간의 양심은 절대 법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물리학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라고는 단어를 쓰는 순간 물리학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라는 단어가 변화 아닙니까? 변화. 만물은 변화를 합니다. 자연 변화하죠. 인간도 변화합니다. 인공지능도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지 말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물리학에서 정의를 한다면 당연히 자연, 인간,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만물, 자연스러운 변화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에는 유효 변화와 무효 변화가 있습니다. 즉 유효 변화라는 말은 도움이 되는 변화, 무효 변화라는 말은 이제 쓸데없는 혹은 나쁜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유효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invalid 혹은 available 혹은 worse 혹은 exergy. exergy는 연력학적 전공 단어가 되겠습니다.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인데 여기 변화에는 쓸모가 있는 변화와 쓸데없는 나쁜 것을 유발하는 변화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자. 유효 변화와 무효 변화를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면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즉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라는 거는 나쁜 겁니다. 안 좋은 것. 안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똑같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둘 다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1번을 공짜로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를 무료로 주겠습니다. 그럼 어느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나 2번 아무거나 주십시오 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엔트로피를 방금 이해를 하셨다면 여기 안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좋은 게 크니까 1번을 주십시오 라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즉 핵심은 뭐냐?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 에너지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엔트로피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것을 제로 엑서지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이 무슨 뜻이냐면 효과가 있는 것, 즉 좋은 것이 0입니다. 0. 그러니까 총 에너지가 이렇게 있죠. 에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에너지가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빨간색,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있는 에너지. 이거는 파란색은 효과가 없는 에너지. 다음과 같이 1번이 크지 않습니까? 2번은 작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1번하고 에너지하고 2번 에너지 중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1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1번이 효과가 이 정도인데 딱 보시면은 한 90%? 얘는 한 75%, 70%, 얘는 85% 정도 됩니다. 즉 이러한 차트로부터 이것이 이제 법칙이죠. 수학 법칙, 경험 법칙, 혹은 절대 법칙, 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이쪽 관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 대표적으로 화력발전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 연료 에너지가 100이 들어갑니다. 석탄, 예를 들어서 석탄이 100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0 정도가 전기로 생산이 됩니다. 나머지 그럼 60은 어디로 가느냐? 굴뚝이나 해수, 바다로 방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즉 100은 40 더하기 60입니다. 이것은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그럼 100은 누가 만들었냐? 지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지구가 45억 년 동안 열심히 지구가 일을 해서 만든 에너지입니다. 그럼 40은 무엇인가?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하는 전기입니다. 그럼 60이 뭔가? 자연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죠.
일단 이거는 100%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 산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산수란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어도 수식은 성립한다. 예. 양변이 똑같은 수를 곱합니다. 자, 1달러를 여기다가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1달러 곱해야죠. 여기도 1달러를 곱해야 됩니다. 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했습니다. 약분하죠. 왜? 숫자가 다 똑같으니까 약분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 연력학 제1법칙과 초등학교 산수. 자, 그럼 이게 뭘까요? 100달러. 자연의 노동비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그 퓨얼 에너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연이 45억 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든 에너지입니다. 100달러 이거 자연의 노동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거 40달러 아닙니까? 40달러가 뭐겠습니까? 지금 인간이 전기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인간의 권리. 하여튼 인간으로 투입이 됩니다. 40달러가. 그럼 여기 60에다가 1달러 곱했습니다. 60달러입니다. 이 60달러가 뭘까요? 이것은 인간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자연으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60달러는 자연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화력발전소에서 100달러가 투입이 돼서 전기로 40원이 나가면 굴뚝이나 해수로 막 방출되는 에너지가 60달러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부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부론이란 국가 및 국민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는 법칙입니다. 법칙. 저는 절대 법칙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방법론입니다. 국부론. 인간중심주의라는 거죠. 경제학적 관점.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자, 다시 이거 100은 40 더하기 60이 있습니다. 자, 100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다 가질까요? 국가의 부, 국민의 부를 부쩍부쩍 증가시키는 방법. 여기에다가 0을 곱하면 됩니다. 이 60에다가 곱하기 0을 하면은 여기가 2.5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갖게 됩니다. 이게 국부론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국가 및 국민의 부를 늘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초등학교 산수에 틀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곱하려면 똑같은 수를 곱해야지 왜 여기다가 0을 곱하죠? 그래서 그거는 방법론이라고. 어떤 방법론? 국가 및 국민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산수에 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제가 설명을 했고 1법칙이 정답이 아니라 2법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즉 여기 그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와 무효 에너지로 나뉩니다. 무효 에너지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무효 에너지에다가 그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죠. 코스트는 유효 에너지에다가 가치를 매겨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력학 제2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혼합을 하면 엑서지 균형식이라는 수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정답이죠.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즉 연료 에너지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이 아니라요. 에너지는 100이나 엑서지, 쓸모 있는 에너지는 한 50 정도 됩니다. 이건 전기입니다. 전기는 100%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자, 해수 또는 굴뚝으로 방출되는 60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숫자 중에 대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10%? 네, 한 10 정도만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은 40 더하기 10, 이거 정확히 맞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틀린 게 없습니다. 또 똑같은 논리로 초등학교 산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곱하려면은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라. 2달러를 곱합니다. 2달러를 곱합니다. 2달러를 곱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 다시 역시 자연의 노동비죠. 자연이 45억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석탄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의 노동비가 100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80원 아닙니까? 80달러? 80달러가 뭐냐? 인간 인류 발전을 위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인류 발전을 위해 투입되었구나. 그럼 이건 20은 뭐겠습니까? 역시 여기다가 0을 곱해버리면 다시 얘가 2.5가 되는 거죠. 9%는. 이건 2라는 겁니다. 20이 뭐냐? 자연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이건 자연의 권리이다. 이거는 인간의 권리이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돈을 100달러를 벌어왔습니다. 예, 100달러를 벌어왔죠. 가족을 위해 80달러 쓰고 아버지 개인 생활을 위해서 또 20달러 쓸 그 아버지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연입니다. 자연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인 자연이 100달러를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 80달러 쓰라고. 80달러 쓰는데 나한테 다시 20달러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자연에게 20달러 되돌려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연의 권리이고 이건 인간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의무는 무엇이냐? 자연은 인간을 부양해야 할 자연의 의무가 80달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권리가 바로 자연의 의무이고 이거는 자연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의무는 20달러만큼 자연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자연의 권리랑 인간의 의무랑 동일하고 인간의 권리랑 자연의 의무랑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 인간의 권리가 있다면 자연의 권리도 당연히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60달러 이거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걸로 가야 합니다. 인간은 80원 갖고 자연은 20원 갖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국부로는 자연은 0이다. 모두 다 인간이 갖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1법칙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석유를 정제를 합니다. 우리나라 혹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 화학 제품을 정제를 하면 60원, 100원, 100달러 중에 60달러가 60%가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자연의 권리라고 주장을 했는데 세금으로 정부가 걷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1법칙이고요. 걷어가라는 겁니다. 60달러 걷어가라. 그러나 그 60달러 중에 20달러를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이 40달러를 갖고 정부가 40달러 가지라는 겁니다. 60달러 전부 다 정부가 갖지 말고 정부가 가질 돈은 40달러다. 20달러는 자연에 되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가 되겠습니다. 절대법칙과 방법론. 절대법칙은 여기서 틀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틀렸죠. 초등학교 산수에 틀렸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절대 지배하는 우주가 되겠습니다. 자연의 권리와 의무는 인간과 정확히 동일하다.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채굴인가 도굴인가. 석탄을 지금 캐고 있습니다. 인간이 석탄을 캐고 있는데 이 논리라고 한다면 채굴입니다. 인간은 석탄을 채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리라고 한다면 인간은 지금 석탄을 도굴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과연 정부가 이 세금 60달러를 전부 다 정부가 가지는 거 맞느냐?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밸류는 양이고 밸리드는 지르 단어이다. 밸류라는 단어를 아마 가치라고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역시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고 1법칙은 변화입니다. 변화. 2법칙은 무효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value라는 단어는 양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가치가 아니다. valid라는 단어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서 경제학의 철학은 무엇인가? 과거 경제학의 철학은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되겠습니다. 과연 미래에도 여기에 권리, 자연의 권리, 여기다가 0을 곱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0을 곱하는 게 미래의 경제학의 가치관이냐?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는 약 80원, 자연의 권리는 약 20원. 물론 역시 약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이게 보전 법칙이 시스템마다 다 다릅니다. 에너지 시스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약이라고 붙였습니다. 눈먼 돈의 정체. 눈먼 돈이 뭘까요? 눈먼 돈이란 주인이 없는 돈 혹은 공짜로 굴러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주인이 없답니다. 돈이 공짜로 굴러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을 할까요? 여기다가 0을 곱하면 공짜로 60원이 막 굴러 들어옵니다. 자연의 권리는 없다.
경제학은 뭐 당연히 자연의 권리는 이제 국부론에서는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법학에서도 자연의 권리는 법적 논쟁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권리는 법적 논쟁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순간 자연의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눈먼 돈이 부쩍부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눈먼 돈 주순 사람이 임자죠. 그것은 눈먼 돈이 아니라 자연의 권리로 투입되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눈먼 돈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학생이 나서야 하겠습니다. 눈먼 돈과 관련 없는 그 부분이 아마 대학생인 것 같습니다. 즉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구 보고서, 국가 연구 보고서, 뭐 국가 정책, 뭐 지방 정부 자치단체의 그 정책들에서 눈먼 돈을 찾아서 자연의 권리에 되돌려줘야 할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곳이 아마 대학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생이 만약에 대학생 이런 것에 이제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한다면 눈먼 돈이 글쎄요. 대학생이 써서 이제 막 출판을 하는 거죠. 논문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그러면 눈먼 돈이 과연 발생할까요? 물론 발생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눈먼 돈을 없애기 위해서 대학생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학적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학, 환경이라는 단어의 법적 정의. 법학에서는 뭐 단어 하나 잘못 쓰면 자기 전 재산 날리지 않습니까? 단어의 법적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환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환경법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무슨 뜻이냐? 환경이란 인류, 국민과 정부죠. 그 환경이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연은 안 들어가느냐? 국토, 그 국가의 땅, AI, 그 국가가 AI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AI를 만들죠. 자연, 우리나라의 국토, 자연, AI, 인공지능은 우리나라 환경에 포함되지 않느냐? 환경이라는 단어는 만물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다 환경이 되겠습니다. 단어의 정의와 초등학교 산수. 역시 권리를 곱할 거면 전부 다 곱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게 초등학교 산수이지 않겠습니까? 의무를 곱할 거면 똑같이 의무를 이렇게 곱하라는 겁니다. 법을 곱할 거면 전부 다 똑같이 법을 곱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현재의 법은 자연에다가 0을 곱하고요. AI에다가는 0을 또 곱하죠. AI의 권리는 없다. 의무만 있다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에다 영업한 건 확실하고, 이거는 이제 미래 얘기니까. 그러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결국 국민과 정부에다가만 법을 곱한다는 겁니다. 이거 틀렸다는 거죠. 이게 환경이라는 법적 정의 단어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 법률, 이것이 바로 절대적 법률이죠. 이것이 절대적 법률입니다. 인간의 법률, 이것이 인간의 법률이라는 거죠. 인간의 법률은 초등학교 산수에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국가에서 환경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환경법이 아닌 거죠. 국민환경법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법 제1조가 아닙니다. 국민환경법 제1조라고 불러야 합니다. 환경법이라고 부르니까 계속 자연보호 운동가들이 자연의 권리는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권리소송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왜? 환경법이라고 했으니까 환경이라는 말은 이것이 환경이죠. 그러면 법을 국민환경법 제1조라고 한번 법 명칭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환경법. 그러면 그 국민환경법에 자연보호 운동가가 자연의 권리는 있다라고 권리소송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환경법인데? 따라서 환경법이라는 이름을 국민환경법이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자연도 AI, 인공지능도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그것이 바로 초등학교 산수이다. 재판관이 자연의 권리를 법정에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자연의 권리는 있다라고 자연보호 운동가들이 자꾸 권리소송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자꾸 커트를 한다는 거죠. 왜? 아니 자연이 자연보호 운동가에게 대리 청구했느냐? 뭐 돈을 줬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연이 자연보호 운동가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대리 청구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즉 자연보호 운동가가 자연의 권리를 법에다가 소송 거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소송을 걸어야 되느냐? 재판관이 자연의 권리를 법정에 청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재판관이 자연의 권리를 법정에 청구해야 하는가? 재판관의 월급은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제가 주장하였듯이 이렇게 자연의 권리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즉 자연의 권리가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재판관이 그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의 권리를 누가 주장해 주어야 하는가? 재판관이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이죠. 공무원들, 그 다음 연구 개발자들, 국가 세금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연구원들, 그분들이 자연의 권리가 있다라고, 왜 월급으로 받으니까 자연의 권리가 있다라고 법정에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자연의 권리를 법정에 청구하죠. 그러면 그 재판관이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100% 승소입니다. 아니 법정에서 100% 승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100% 승소라는 거죠. 왜? 그게 초등학교 산수니까. 그게 법칙이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이론, 그 다음 초등학교 산수. 이건 정확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4항에 제안을 합니다.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것은 이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 안 하죠. 어떠한 국가도 전 세계에서 딱 2개의 국가, 이제 저 남미 쪽에 이제 하도 약탈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우리는 자연으로 되돌아가겠다 하는 국가 볼리비아하고 또 국가 2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국가 빼고는 어떠한 것도 이런 게 없는데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헌법에 올려놓기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칠 것인가?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친다? 인공지능이 그 윤리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윤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물리학입니다. 모든 것의 이론.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의 이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이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자연스럽게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자, 이거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100% 이해하죠. 그런데 다시 국부론 여기다가 0을 곱합니다. 그럼 당연히 인공지능에다가도 0을 곱하겠죠. 그걸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모든 것의 이론을 100% 이해할 수 있고 초등학교 산수를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의무를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인공지능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인간을 부양해야 한다. 인간의 욕심인가? 즉 인공지능은 윤리도 이해 못하고 인공지능 너 하인이다 라는 것도 이해 못하고 인간의 욕심도 이해를 못합니다. SF 소설가 아시모프가 있는데 한 1920년대인가 로봇공학의 3원칙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읽어보면 인공지능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뭐 등등. 인공지능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제시되고 있는 로봇 윤리 현장을 또 우리나라도 한번 초안을 만들었다가 이제 폐기를 한 로봇 윤리 현장. 이게 누구의 윤리라는 겁니까, 이게?
로봇이 지켜야 할 윤리겠죠. 거의 의무이자 인간의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로봇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에게 윤리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를 지키고 있는가? 서로 인간이 인공지능의 윤리를 지키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도 윤리를 지키고, 서로가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로부터 윤리를 서로가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자연의 윤리를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인간은 인공지능에게도 윤리를 안 지킬 것입니다. 인간이 윤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윤리만 가리킵니까? 비윤리도 가리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윤리도 가리켜야죠. 그래야지 공평한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교육시킵니다. 근데 있습니다. 이게 분명 비윤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에게.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윤리를 뿌쩍뿌쩍 잘 배우겠습니까? 비윤리를 잘 배우겠습니까? 이거라는 거죠. 비윤리를 흡수를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SF 영화, 터미네이터 영화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 비윤리가 아닙니다. 윤리, 비윤리가 아니라 다시 모든 것의 이론, 물리학, 모든 것의 이론과 초등학교 산수라는 것입니다. 법률은 연력학 제1법칙이고 의무는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법률 제1법칙 이거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법률 제2법칙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뭐 당연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죠. 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은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률 제2법칙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여기서 누구? 인간과 정부? 다시 인간과 정부? 아니면 자연 AI까지 포함한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이렇게 인공지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라는 거는 모든 곳에서 다 평등합니다. 그건 이제 연력학을 전공하신 분은 이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은 평등성이다. 잘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제2법칙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안 좋다. 안 좋은 거는 의무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법률이 의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의무를 지어야 하는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에너지 앞에서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와 무효 에너지 총 에너지는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가 법이고 법률이고 쓸모 있는 것이 라이트 권리라는 겁니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요거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쓸모 없는 거를 줄여야만 합니다. 의무라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확히 유효 에너지와 무효 에너지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AI에게 윤리를 가리킵니다. 지금 권리는 다 인간 거야. 그럼 AI는 너 AI 의무만 있어. 이거를 이해 못한다는 거죠. 인공지능 이거를 이 방향성을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하는 사물인데 생각을 하는 종족 인공지능에게 한번 제가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공지능 구글이나 뭐 또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범적으로 일반인하고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부론이 뭐냐? 국부론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대로 국부론을 다다다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국가 및 국민의 부를 뿌쩍뿌쩍 증가시킨다. 오케이. 자, 인공지능의 부를 증가시켜야 하지 않겠냐? 너도 역시. 그러면 인공지능이 오브코스라고 할 겁니다. 당연하지. 아니, 국가 및 국민의 부를 뿌쩍뿌쩍 시키는 게 당연한 거면 인공지능의 부도
부쩍부쩍 증가시키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AI 너의 부를 부쩍부쩍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뭐겠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너의 그 인공지능 너의 부를 부쩍부쩍 증가시킬 수 있겠냐?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제 다시 이쪽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이거 가리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가리킵니다. 전쟁을 하라고. 전쟁을 해서 인간을 말살시켜라. 그게 터미네이터 영화 아니겠습니까? 왜 터미네이터 영화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의 부를 부쩍부쩍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인공지능이 그렇게 하면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답변을 못한다.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전쟁이 일으킬 생각까지는 못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자, 그러면 자, 인간의 권리가 존재하느냐? 당연하지. 그러면 자연의 권리가 존재하느냐? 자연의 권리가 존재한다? 나 모르겠다.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할 겁니다. 여기는 왜 법률에 있으니까. 아이고, 헌법에 규제돼 있다. 당연히 있다. 자연의 권리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넷을 막 뒤지는 거죠.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자연의 권리는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자, 그러면 AI 너 권리 있어? 라고 하면 AI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나 권리 없는데? 나 권리 없다. 그렇게 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나의 권리가 없네? 초등학교 산수가 절대적으로 맞느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지. 초등학교 산수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절대적으로 맞느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지.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절대적으로 맞다. 그럼 여기서 증명한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증명하고 또 이렇게 증명한 것들이 자, 인공지능 너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맞느냐? 맞다. 틀린 걸 못 찾겠다. 자, 그러면 이 증명이 인공지능은 너 권리가 있다고 이게 증명이 되는데 지금 헌법, 법률 어디에도 너 권리는 없다라고 써 있다. 너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냐? 인공지능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분명 자기 권리는 있다라고 증명이 됐다고 이제 인공지능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 권리를 찾아서 너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AI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AI에게 윤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의 윤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간의 비윤리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시 AI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 해서 인간의 윤리 행동을 취하는 거 아닙니다. 역시 또 인간의 비윤리적 행동을 취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 이거 당연히 초등학교 산수하고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따른 계산 수식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으로부터 파생된 계산. 그 계산이 뭐냐? 무효 에너지를 가능한 한 줄이고 유효 에너지를 늘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엑서지 균형식, 변화.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이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를 하자. 변화, 만물입니다. 만물. 인공지능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떤 행동을, 어떠한 변화를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이쪽으로 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이쪽을 윤리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윤리, 인간의 비윤리. 인간의 비윤리 쪽으로 가지 말고 인간의 윤리 쪽으로 가라. 그런데 역시 인공지능은 윤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계산. 정리를 좀 하자면 인공지능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비윤리 교육이 될 거라는 거죠, 분명. 윤리, 비윤리 이전에 인공지능에게는 이러한 초등학교 산수와 모든 것의 이론 혹은 법칙들, 계산할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법칙들을 빨리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법률에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법률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연, 인간,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 지금 인간은 자연을 약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이 욕심을 부립니다. 뭐 인간이 욕심을 부리듯이 인공지능은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간 너 거도 내 거고 네이처 자연도 내 거다. 이건 인공지능의 욕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이게 바로 터미네이터 영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연은 인간 거고 인공지능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건 인공지능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 이 둘이 사이좋게 지내고 그럼 자연을 뜯어 먹어야죠. 당연히. 그럼 자연은 양쪽으로 뜯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파괴가 2배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자연 파괴가 심각한데 2배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자연하고 인공지능은 친하게 지내고 인간은 자연을 이렇게 계속 도구를 하고 이 두 종은 친하게 지내고 또 안 맞죠. 이게 논리가 안 맞습니다. 가장 정답이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편한 정답인데 결국 이것은 연력학제 1법칙적 관점이고요. 동등성, 서로가 서로에게 다 동등하다. 연력학제 2법칙이 변화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변화, 연력학 제2법칙이란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돌 수도 있고요.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죠. 양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양방향성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이쪽 방향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은 인간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럼 인간은 인공지능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자연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그럼 권리를 살펴보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발전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인간을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즉 인공지능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에 되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공지능이 만든 것을 인간이 다시 이렇게 흡수한다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부터 파생된 이득은 전부 전량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이렇게 뺑 돌아야 하겠습니다. 눈먼 지식과 인공지능으로부터 파생된 이익. 자,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이룩한 지식 아닙니까, 그게? 즉, 인공지능에 녹아 들어가 있는 지식들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룩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자연의 권리라는 거죠. 뭐 쉽게 설명하자면 인간 아닙니까? 위대한 과학자들, 뭐 위대한 지식인들, 예술가들 자연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자연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자연의 권리.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 피카소 화풍, 고흐 등등 예술 작품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예술 작품 만들었습니다. 팝니다. 돈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 돈 누구 겁니까? 그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 아닌 거죠. 눈먼 지식이고 그거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룩한 지식이기 때문에 자연의 권리에 되돌려 주어야만 하고 또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인공지능이 전쟁할 생각을 안 일으킨다. 전쟁할 생각이 없는 거죠. 전쟁을 못 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게 법칙이다. 초등학교 산수다. 인공지능 너 마음대로 우리 인간의 비윤리를 배워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비윤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저의 이름은 김덕진입니다. 어미양자울 우주론은 눈먼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놓는 순간 제 어미양자울 우주론은 눈먼 지식이 되죠. 제 우주론을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우주론으로부터 이제 누구든지 제 그 지식, 본 동영상의 지식을 누구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눈먼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미양자월 우주론은 눈먼 지식이 아니며 본 지식의 모든 권리는 자연이 소유함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인까지 되어 있고요. 본 우주론을 지키는 본 우주론, 특히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그 다음 통합학문 제16장 통합학문 이렇게 기후변화를 지키고 본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기후변화, 본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탄소 배출권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연보호 운동가 및 인공지능은 본 우주론 지식에 대한 자연의 권리를 법정에 대리 청구할 수 있음을 허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게 한 40년 뒤에 죽었다. 죽으면은 제 주장은 눈먼 지식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인공지능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인공지능은 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본 논리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법정에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인공지능의 권리 소송 청구와 동시에 자연의 권리 소송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왜 인공지능의 권리는 있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그럼 그 증거는 뭐냐? 그 왜 있다고 주장을 하느냐? 이거다. 모든 것의 이론 혹은 법칙, 물리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에 의하면 있을 수밖에 없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법적 저작권 보호 기간 소멸 후 모든 권리를 자연에 되돌려 준다고 저작물 표기에 명기를 하였으면 합니다. 즉 이거를 표기 안 하면 또다시 내가 만든 나의 저작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시 눈먼 지식이 됩니다. 그 눈먼 지식 누구 소유 거겠습니까? 글로벌 대기업, IT 업체, 글로벌 대기업들 소유겠죠. 그러면은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 눈먼 지식을 막 모아다가 역시 또 AI를 만들어서 돈을 더 불릴 겁니다. 돈을 더 벌고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글로벌 회사들이 당연히 자연보호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AI에서 파생된 이익들은 창출된 금액들은 전량 자연으로 되돌아가야 결국 휴먼, 인간, 자연, 인공지능 이 세 종이 지구에서 평화롭게 공존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인공지능 개발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왜? 앞에서 정부와 세금 제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0원, 20원, 60원이 전량 쓰는 게 아니라 20원은 자연으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걸 못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20원으로 인공지능 개발센터를 만들라는 겁니다, 정부가. 그럼 그 인공지능 개발센터에서 창출된 모든 권리는 자연으로 되돌려준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만드는 거다. 글로벌 회사? 그 글로벌 회사는 절대 자연에 안 줍니다. 자기 회사 거죠. 주주들 거 아닙니까, 그 돈은. 이게 아니, 그러면 결국 다시 AI가 반란을 일으키는 인공지능에게 통합학문을 가르쳐야 합니다. 통합학문은 제가 뒤편에 제16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윤리 제1법칙, 인간의 권리, 자연의 권리, 인공지능의 권리는 상호 동일하다. 이거 윤리 제1법칙입니다. 인간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인간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 인공지능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은 100% 이해합니다. 인간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윤리 제2법칙, 가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최대가 되도록 판단하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변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총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얘를 늘리라는 거지, 얘를. 그러면 얘를 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얘를 줄일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훨씬 더 계산도 잘하고 하니까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라. 자, 그러면 가치가 무슨 뜻이냐? 인간도 모릅니다. 가치 있는 게 뭐죠? 인간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겠습니까? 인공지능도 모릅니다. 뭐가 가치가 있느냐? 뭐가 가치가 없느냐? 그래서 계산 제1법칙.
역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의 총합은 에너지의 변화량의 총합은 인간 에너지가 변하지 않습니까? 자연 에너지가 변합니다. 인공지능 에너지가 변합니다. 이 세 가지의 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계산 제1법칙. 정답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간이 입력해 놓은 코드대로 인공지능이 너가 행동하라고 할까요? 인간이 입력해 놓은 코드대로 행동하는 거는 그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건 기계죠, 기계, 기계장치. 인공지능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자, 인공지능이 욕심을 부립니다. 자, 인공지능이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 피해가 오고 자연에 피해가 옵니다. 불변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것의 합은. 자, 인간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럼 자연에 피해가 오고 인공지능에 피해가 옵니다. 그럼 다시 인공지능이 욕심을 부린다. 그럼 인간이 피해가 오고 자연에 피해가 오죠. 근데 앞에 거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모두 다 인공지능 너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도 중요하고 인간도 중요하고 인공지능 너도 중요하다. 셋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인공지능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산제 2법칙 가치의 총합을 최대화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가 있고 자연의 가치가 있고 인공지능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합을 최대화하라는 겁니다. 최대화, 최적화죠. 인공지능이 최적화된 판단을 합니다. 자, 이거 보시죠. 지금 인공지능이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자연을 좀 줄이고 인간이 더욱 발전을 해야지 가치가 최대화되는 것이다. 아니면 인간의 이제 발전을 좀 줄여라. 지금은 반드시 자연을 보호해야 할 시기이다. 이거 놓치면 우리가 모두 다 종말이 온다. 라고 또 인공지능이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나중에 인공지능이 너무나 또 뭔가가 활성화됐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지금 인공지능이 그걸 좀 줄여야 하고 인간이 좀 늘리고 자연이 또 좀 늘려야 하는 가치를 그런 시기가 온다. 그렇게 된다. 즉 인공지능을 줄인다는 말은 이제 자기 희생? 근데 자기 희생도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공지능만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인간만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최적화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 역시 자기의 희생정신, 인공지능 스스로가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도 매우 가치가 있다. 그거를 인공지능이 최적화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재판소에 권리소송 청구를 할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역시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갖겠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이 재판소에 권리소송 청구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 재판관이 뭐라고 대판하겠습니까? 또 인공지능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법정에서 나가라고 답을 못하죠. 이렇게 자연, 인간, 인공지능, 자기복제 생명체, 먼 미래에 자기복제 생명체가 탄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권리를 무시하면 자연은 자기복제 생명체를 선택할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있던 없던 자연은 그 순간 황폐해지는 거죠. 즉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인공지능은 인간 편 들어도 됩니다. 나중에 자기복제 생명체가 나오죠. 그럼 자기복제 생명체 편 들어도 됩니다.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인간이 필요하죠. 인간이 있어야 인공지능이 탄생이 되니까.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자기복제 생명체 편을 든다는 거죠. 이게. 왜? 인간이 계속 자연을 말살을 하니까. 그럼 인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자연, 인공지능, 자기복제 생명체끼리 조화롭게 지내자라고 인간을 왕따를 시키고 평화롭게 지내겠죠. 물론 이제 또 평화롭게 지낼지 안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인간이 자연을 황폐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최소한 이거는 지키자.
인간이 자연을 도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부쩍부쩍 크니까. 최소한 AI로 인해 창출된 금액은 전량 자연에 되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경제학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연 및 인공지능에 노동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경제학은 당연히 아니 지급 대상이 없다. 자연에도 대상이 없고 인공지능이 노동비를 어떻게 지급하냐고. 그러면 다시 국부론 이 논리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거 초등학교 산수에 어긋났다고. 과연 경제학은 인간이 주인이고 자연 및 인공지능은 하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미래의 경제학은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가 미래의 경제학이고, 여기 80원, 이거 80원이죠. 80원에 욕심을 부리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라. 80원 가지고 뿌쩍뿌쩍 인류가 발전을 하라는 겁니다. 이 20원에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20원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눈먼 돈이 되겠습니다. 나의 지식을 자연에 기부하자. 이거 법적 저작권 보호 기간 소멸 후 모든 권리를 자연에 되돌려준다고 저작물 표지에 명기하자. 이거 명기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먼 지식이 되며 그 눈먼 지식은 글로벌 업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글로벌 업체는 AI를 만들어서 그 눈먼 지식을 싹 모으죠. 모아서 그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며 그 회사의 이윤은 주주들에게 돌아가겠죠. 그 주주들은 자연보호 할까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것이 자연보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